이분은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고고의 열정맨을 모셨습니다. 1부는 위버라인의 김기현 이사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에 대해서 답답한 점 또 혼자 풀어지지 않는 숙제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쪽으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방송 보시다가 02-2077-6358번 통해서 또 문자창구 013-3366-829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잠시 후에 김기현 이사와 분석해볼 투자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딘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또 02-2077-6356번 문자창구 013-3366-8290번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여러분과 방송 끝나고 개별 상담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과 시장에 대한 이슈, 뷰 정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서울의 집값 지금 어떤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2탄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서울의 집값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제 그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용인 수지라든가 그리고 그 의왕 같은 경우가 지금 10억 신규 분양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속속들이 들어섰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슈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재밌는 게 지난번에도 욕망에 대한 얘기를 얼핏 기억나시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정부가 규제가 점점 이제 하면 할수록 가하면 가할수록 그것들이 제대로 이제 잡히면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이 그래프가 이제 정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문제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역효과가 지금 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지금 서울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동산 용어에서 풍선 효과라든가 갭매우기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이 오히려 이제 서울의 규제가 계속 많아지고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유동성에 대한 그 돈들이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냐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다시 또 수도권 오르고 서울 오르고 수도권 오르고 서울 오르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인지 아니면 순환의 고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42.2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정말 초소형 아파트죠. 잠실 리센츠 같은 경우도 초소형 아파트가 8억대 초반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청담자이 같은 경우도 소형 아파트, 이게 중형 아파트가 아닙니다. 17억 정도가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삼성 힐스테이트 47제곱미터 같은 경우다 10억대 초반대. 라고 이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중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억, 30억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양상이 다른 거는 예전에는 물량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재밌는 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매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 같은 경우도 물건을 쉽게 내놓지 않고 있고 매수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 달라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거래량이 활발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건데 지금은 그게 불일치가 되고 있으면서도 계속 오르고 있는 신기한 형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심리 추이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7일이 이제 들어갈 때가 있고 133이 들어간 그런 형국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는 잠시 매수자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우위로 지금 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6월이 이제 지나면서 다시 매수 우위로 지금 많이 상향이 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로 비유를 하자면 개구리가 움츠려듭니다. 이렇게 그 상자로 막고 나오지 마! 이럴 때는 움츠려들겠죠. 그게 스키너의 행동주의에서도 나오는 이론인데 그런데 만약에 상자를 탁 열게 되면 그 움츠렸던 개구리는 더 팔짝 뛰어오르겠죠. 지금의 어떤 그 매수자의 심리는 그 굉장히 불안 어떤 심리 또는 불안 요소를 많이 담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용인이라든가 의왕에서 10억이 넘는 그런 신규 분양 아파트가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든 또는 시장에 맡기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매수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는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금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포 분위기로 많이 조성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다주택자를 잡으려다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계속 몸값만 높이고 이게 서울에서 강남에서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 점차적으로 수도권으로 지금 이어지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시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로 다시 올라가겠죠. 이게 계속 이게 사이클화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극화 현상을 이해하면 좋고요. 지금 여기 이제 아파트 누적 상승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마용성을 비롯해서 동작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높은 상승세를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비강남권이라든가 수도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욕망에 대한 거 그리고 심리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하면 지금의 어떤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의 흐름은 서울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내년을 어떻게 운영이 될지 또는 내년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힌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이 뭐 현재 시장은 뭐 시장에 워낙 많은 돈이 풀려 있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서울의 부동산, 특히 뭐 강남권의 부동산 아파트에 쏠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고 사려는 사람들은 너무 비싼 가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앞으로 강남권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은 더욱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치 퀴즈를 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요약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투자 공부를 해봤으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자세하게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을 분석해 주실지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도보 8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4억 1,500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시에는 6,500에서 7,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월세 시에는 대출을 우리가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1억 7,500에서 2억 8,500만 원까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최근 들어서 강남의 부동산은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강남의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1억 5천을 호가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20억, 30억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에 투자를 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 들었어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참 네. 좋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그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에 합리적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다 똑똑하시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처음에 강남에서 이제 아파트가 분양됐을 때는 평당 100만 원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평당 1억 원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0배가 올랐죠.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동창회에 이제 가니까 야, 지금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사?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일종의 또 이렇게 우리가 착시 효과 또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는 너무 싸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일종의 착시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곳은 이제 역삼역의 8분 정도, 도보 8분 정도 요 이내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분당선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요. 또 거기에 3호선 라인에다가 분당선까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는 곳은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호재거리가 가득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2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바로 2호선에 역삼역을 이제 주변으로 해서 삼성역도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삼성역 뭐 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이슈거리라든가 또는 뭐 신문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 지역을 많이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도곡동 또는 골프 로데오 거리가 이제 바로 있고 테헤란로와 강남대로가 주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역삼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지역 자체가 오르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여러 가지 뭐 유니크함을 잘 지니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 학군,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직장 수요와 학군 수요를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역삼 중학교라든가 또는 진선여고라든가 또는 단대부고, 중대부고까지 쭉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옆에는 또 대치동 학원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즉 심리적 욕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이제 개발 호재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오늘도 발표가 하나 났는데 공요에 대한 게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GBC와 서울시가 서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협약을 할지 또는 공유를 할지에 대해서 그 얘기가 더욱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합리적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은 이제 위에서 봤을 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동남권과 또는 중심부 같은 경우는 최첨단 업무지구와 더불어서 국제적인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더욱더 탈바꿈 된다라는 거, 고층 건물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걸 평면도로 봤을 때는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코엑스서부터 이어져서 삼성역에서 현대자동차, GBC, 거기에 이제 탄천 그리고 잠실의 종합운동장까지 이 이어지는 일대의 100만 평 규모가 굉장히 최첨단 업무지구와 더불어서 이제 미팅이라든가 또는 뭐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국제 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마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가 한전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105층 규모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와 이렇게 공여가 이제 더욱더 진행이 되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과 더불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동대로 지하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이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거리 응원을 할 때 많이 활용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지상에는 공원화가 되고 지하에는 지금처럼 지하 3층서부터 6층까지 특히 통합 역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 9호선과 뭐 A 노선과 C 노선, GTX 같은 경우 그런 여러 가지 노선들이 뭐 질비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가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또는 뉴스거리가 나면 날수록 더욱더 들썩이겠죠. 그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이제 역삼역 뒤쪽에는 르네상스 호텔 부지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탈바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더욱더 현대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거기에 이제 두 개 동으로 나눠져서 37층과 35층으로 이제 나눠지는 부분까지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그림으로 보자면 바로 서초 롯데타운과 더불어서 현대차 신사옥, 이제 여기가 선릉역, 삼성역, 그다음에 역삼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편대로 개발 호재가 국책사업격 그리고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투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현재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역 분석을 자세하게 호재와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사님 뭐 롯데 르네상스 호텔 부지라든지 뭐 롯데 칠성 부지 그리고 네, 칠성 부지요. 뭐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나 GBC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일자리 이 사람들과 좀 연결되는 포인트다라고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곳에 뭐 접근을 해볼 때 임차 수요를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네네. 부분이 젊은 뭐 임차인들 1, 2인 가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요한 거는 공실 위험이 없을 만큼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특히나 뭐 저도 여기 많이 가고 있지만 역삼역이라든가 삼성역이라든가 그 주위에는 또 논현동 가구거리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리 수요가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즉 이제 직장인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 바로 이쪽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보셔야 되는 게 1대1 주차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그런 신축
투룸 주택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열기라든가 여러 가지 양문형 냉장고 등의 풀옵션이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의 그런 유무도 잘 살펴보시면 아주 좋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죠. 한 채 있는 투룸 주택을 잘 우리가 선별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어서 얘기할까요? 네, 가격 가격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궁금하시죠? 자, 매매 네. 가격 같은 경우가 이제 주변 시세가 이제 4억대 중반까지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임장 활동을 잘 해보시면 4억대 초반에도 가격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신축 투룸의 다세대가 있기 때문에 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똘똘한 한 채를 잘 구입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투자 금액 자체도 6,500에서 7,500 사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월세 수익 자체도 한 130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똘똘한 한 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남구 역삼동에서 투룸 형태 다세대 주택을 자세하게 공부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번 더 정리해 보시죠. 지역 그리고 투자처에 대한 공부를 한 곳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일지 역시 화면으로 먼저 체크해 보시죠.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입니다. 동묘 완역 도보 1분 이내에서 투룸 오피스텔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예상 실수세금 소개드립니다. 전세 시엔 1,500에서 2,500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1억 5,8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9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도심으로 시선을 돌려서 오피스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룸 형태 오피스텔을 현재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이 조금 독특합니다. 종로구 숭인동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사님, 종로구 하면은 서울의 사대문, 광화문 이런 곳이 존재하는 곳이고 예로부터 좀 왕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잖아요. 서울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종로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전적인 게 떠오르시나요, 앵커님은? 좀 사대문, 광화문, 경복궁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대문, 사소문 등의 그리고 회사도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유동 인구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태조 이성계가 18km 정도의 한양도성을 만든 곳이 바로 이쪽 종로구 일대인데 그러면서 어떤 왕실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이기도 하죠. 사실 예전에 서민들은 살지도 못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종로 일대인데요. 지금은 이제 살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여기가 이제 동묘암역에 현대와 어떻게 보면은 과거가 같이 공존해 있는 미래지향적인 유니크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런던의 어떤 창고 거리 그리고 요코하마에서도 어떤 창고에 대한 부분이 탈바꿈되면서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이 완전히 성공한 나라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일본이라든가 또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인데 이 일대도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많이 이제 형성화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물론 강남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쪽에는 점차적으로 더 특색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통 가옥과 더불어서 현대적인 느낌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이제 만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희소성 있는 곳은 더욱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합리적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특히나 이제 도보 1분 거리에 그 동묘암역 1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거리 1분 초역세권의 그런 매물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쪽 일대가 오피스텔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리스크가 적을 정도의 어떤 희소성이 더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투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종로 업무 지구가
저도 가끔 가는데요. 여기 한 100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대문 패션 특구도 가구 수만 해도 한 3만 5천 가구. 거기에 거기에 종사자들도 한 15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대문 패션 특구와 더불어서 이 업무지구도 점차적으로 더욱더 활성화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야간에서 보는 청계천인데요.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으로 봐도 지금 가서 산책하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쪽 이제 매물지와 더불어서 근접해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뭐 여기 산책을 하셔도 됐고 또 주말과 연인과 손잡고 부부와 손잡고 산책을 해도 충분히 소확행이라든가 힐링을 충분히 만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새는 상당히 이런 천이라든가 산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좋아하는데, 네. 예, 그렇죠. 서울의 한복판에 물이 딱 있다. 얼만큼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거기에 이제 고려대라든가 또는 뭐 한성대, 한양대 등의 대학가와 더불어서 한양대 병원, 서울대 병원까지 대학가와 더불어서 대학 병원들이 질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퀄리티가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제 개발 호재로 넘어가면 동대문 패션타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육성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5만 가구 정도가 입점해 있고 더욱더 앞으로 뭐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 가보니까 뭐 여러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비행 접시 같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패션 특구,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쪽 자체도 아까 그 종로의 어떤 그런 희소성과 더불어서 더욱더 희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쪽은 이제 숭인동이고 여기는 이제 창신동인데 창신역을 중심으로 해서 2002년도에 여기가 계획이 됐다가 주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역지사지를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여기를 다 부수고 싹 밀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조율을 해서 다시 2010년 이후에 여기에 어떤 특색을 문화와 어떤 거리의 특색을 잘 살려서 역사면 역사 그리고 출판이면 출판, 그리고 뭐 조명이면 조명 이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현대화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쪽 일대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다시 세운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래서 세운상가서부터 청계상가 그리고 호텔 PJ 호텔서부터 진양상가까지 이렇게 이게 나눠져 갖고 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 그리고 2단계는 2020년에 같이 연계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명과 문화의 거리 그리고 출판과 문화의 거리로 같이 해서 이쪽 일대를 다시 세운 프로젝트로 진행을 시킨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이 낙원상가 같은 경우는 경복궁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도남문로서부터 3일대로까지 3일대로 딱 들어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유관순 우리 열사를 우리가 잘 보시면 되는데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역사 재생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이 바로 이제 낙원상가를 필두로 해서 이제 마련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행정권 성곽마을도 서쪽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바로 이제 종로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쪽 일대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이 세 군데를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현대와 미래를 같이 공존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색을 살펴보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호선, 6호선 동묘암역의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을 잘 살펴보시면 좋고 특히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 하기 때문에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특히 투룸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투룸 구조 내에 그런 인테리어 등의 풀옵션 등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도 보시면 매매가가 보통 여기는 3억대 형성돼 있는 투룸 오피스텔도 많은데 잘 살펴보시면 2억 중반에도 우리가 똘똘한 그런 투룸 오피스텔을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런 매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월세 같은 경우도 100에 근접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완전 초소액 투자가 가능한 1,500에서 뭐 2,000 사이에 그런 투자 금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임장 활동을 잘 하시면 전문가가 동행을 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은 물건을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로구 숭인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는지 김규현 이사가 방송 끝나고 무료 세미나 통해서 그 해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주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장소는 삼성중앙역 1번 출구 영상빌딩입니다. 02-2077-6356번으로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고 세미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꽉 찬 시간 채워주신 김규현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